리모델링은 상당한 소외받고 있고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이강훈의 여긴 왜? 오늘은 경기도 삼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단지 입구에 웬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주민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미 리모델링 조합이 꾸려진 단지를 열거하며 우리 단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현수막. 그 옆엔 리모델링이 웬 말이냐는 반대 구호가 붙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망설여지시더라고요. 다른 타단지에 비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삼본역 인근의 다른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통과 소식이 걸렸는데 마치 시선을 빼앗듯 큼직한 글씨의 현수막이 재건축 준비위 구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신도시의 한 단지에는 리모델링 반대 서명이 55%를 돌파했다면서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온 입주자 대표위원회를 비판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더 사업적 실익이 클 거라 판단한 주민들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겁니다. 판단의 주 배경은 정부 여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책으로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시 용적률 상한을 최대 500%로 높여주겠다는 방침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까지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이후 정부가 리모델링 단지에겐 세대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당근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세대를 21% 늘리겠다 할지라도 실제로 도움이 잘 안 돼요. 주택법의 전용 면적의 40%를 늘리는 한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주택법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40% 늘리는 것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뭐 사실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수직 증축을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은 상당한 소외받고 있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좀 못 받고 있다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3번 신도시 내에선 이미 꾸려진 리모델링 추진위를 해체하고 재건축 추진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단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의 226% 정도 되는 우리 단지가 이 현행법에 나와 있는 재건축법으로는 사실 수익률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러 좋은 여건상 좋은 조건으로 용적률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적인 것만큼 분담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속도. 구체적 방침이 안개 속이다 보니 리모델링과 재건축 모두 탄력을 잃고 잠시 관망세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자기 단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용적률 상한을 준다고 해도 사실 사업성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주민들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갑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TBS와의 통화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대부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분위기라면서 다만 리모델링 특별법이 빨리 입법화돼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갈팡질팡 고민에 빠진 걸음마 단계 단지들이 향후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디로 향할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훈의 여긴 왜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이 기자 취재 영상을 통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진 1기 신도시들 상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방식을 좀 쉽게 비교해서 알려주신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재건축은 그 기존의 건축물을 다 허물고요. 빈 땅에서 아파트 새로 짓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건물을 다 허무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기본 골조는 유지해놓고 다시 그 각 세대당의 이제 내부 설계를 고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층수는 최대 3개 층까지 뭐 더 지을 수는 있는데 역시 한계가 있고요. 또 빈 땅에 아무래도 뭐 별동을 추가로 지어가지고 세대수를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차피 기존 세대수에서 15% 정도까지만 더 늘릴 수 있는 한계는 좀 있고요. 그럼에도 리모델링이 나름대로 신축 효과가 있는 거는요. 그 각 세대의 그 내부 면적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5평인 세대가 리모델링을 거치면 29평이나 30평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화장실 1개에다가 큰 방 2개였는데 리모델링을 거쳐서 화장실 2개에다가 방 3개까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기타 시설도 새로 넣을 수 있고 또 뭐 옥상이나 외부 공간 또 조경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꿀 수 있어서 적어도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는 새 아파트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기 신도시 중에 삼봉과 평촌 두 지역은 그렇다면은 이 특별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더 대세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잖아요. 그중에 분당과 일산 2곳은 재건축이 대세, 나머지 평촌과 3번, 중동 3곳은 재건축 사업성이 좀 낮아서 리모델링이 최선이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적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같은 1기 신도시인데 어떤 곳은 이 재건축이 대세고 또 어떤 곳은 리모델링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 이 이유가 뭐길래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다 재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겠다, 리모델링이라도 해야겠다. 사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존 세대 외에 추가 세대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그 분양 수익금을 통해서 뭐 공사비,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기존 조합원의 어떤 그 금액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그 기준이 용적률과 그다음에 중소형 평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원래 있는 그 대지 면적에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를 나타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연면적이라는 거는 그 모든 층수의 면적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층수가 낮으면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또 층수가 높으면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층수가 낮은 아파트는 좀 낮고 층수가 높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크고 용적률도 높다 이렇게 가는데 보통 재건축 사업성에 나오려고 한다면 이 용적률이라는 게 한 180에서 190% 뭐 많아도 20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업계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200%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 단지에 이미 꽉 채워서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지을 여유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200% 선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1기 신도시의 현재 용적률 상태가 어떠냐? 일산 169%, 분당 184%로 200% 선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죠. 평촌이 204, 3번이 205, 중동이 226%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형 평수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중소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는 중대형이 많은 아파트보다 재건축 사업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형 평수가 많아야,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중대형을 많이 지을 수 있어야 일반 분양 수익금도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에 중소형이 많으면 대부분 중소형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만약에 3번 신도시다 그러면 총 40개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많아봐야 한 2-3개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특별법까지 발의해서 재건축 부문의 용적률 규제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재건축에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단지들도 좀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지을 경우에 용적률 상한선을 좀 높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용적률이 200%인데 뭐 제도적으로 이제 뭐 400, 5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아무래도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이런 공사비, 사업 비용 좀 충당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어차피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게 현행법으로는 15% 선으로 한정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에다가 리모델링 부분 내용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뭐 1000세대가 있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한 1200세대 정도로 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와 있고 뭐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리모델링 업계에서 볼 때는 1.2배 이미 그 너무 미미한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들은 기존 세대의 뭐 1.5배, 2배 이렇게 세대수 늘리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갖고 있는데 뭐 1.2배로 사실 사업성이 나오겠냐? 리모델링에는 너무 혜택이 미미하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리포트에는 좀 안 담긴 했는데 요즘 그 공사비하고 사업비, 건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리모델링이 조금 더 공사가 간단해서 재건축보다 이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장점도 지금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재건축으로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을 하는 단지가 늘어나는 거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건설업계에서도 이 리모델링 사업을 맡는 것 자체가 좀 이전보다는 좀 주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참 그 정책적으로 우리 그 재건축이 억제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건설사들이 다 리모델링을 수주하려고 되게 막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현 정부 자체가 재건축을 독려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업계가 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성이 딱 보장되는 단지 위주로만 수주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리모델링 수주 1위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 건설사가 이미 획득했던 리모델링 시공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앞서 뭐 1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그 시공권도 뭐 스스로 자진 반납을 하는 뭐 이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공식 설립된 단지가 몇 개나 있나요? 네, 지금 평촌이 10곳으로 가장 많고요. 3번이 7곳, 분당이 6곳, 일산이 2곳입니다. 아까 제가 분당, 일산이 아무래도 좀 재건축의 대세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수가 확실히 적죠.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다라는 건요. 이미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66%를 이미 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신도시 단지들마다 고민이 좀 깊어지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삼봉과 평촌, 중동 신도시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취재한 기자로서 한번 개인의 의견을 오랜만에 꺼내보면요. 우선 그 리모델링이 정책적으로 더 많이 소외돼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 단지들이 앞으로 더 세게 뭉쳐서 일단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최근에 그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라는 게 7월 달에 생겼거든요. 이 협회를 왜 만들었겠어요?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한 건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폭만 좀 높일 수 있는 수평 증축만 허용돼 있는데 위로 많이 올릴 수 있게 수직 증축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각 세대별 칸막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조건인 건데 이걸 바로 내력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구심점을 가져갈 그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법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을 까봤을 때 재건축과 리모델링 혜택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대세인 단지나 이런 도시에서 반발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정부나 정치권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생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 나름대로 사정상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니 양쪽 다 나름대로 큰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좀 노련하게 제도 안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취재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